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냉장고에 생선이 들어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세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그 생선 중 일부는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진짜 문제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 통증도 어지러움도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 식사로 생선을 드시고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한쪽 팔을 들 수 없거나 말이 어눌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마른 체형이라서 괜찮아. 나는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니까 문제없어.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생선이 혹시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대로 60세 이후 반드시 드셔야 할 생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몇 달 전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체형도 말랐고요.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고기도 안 드시고 생선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선을 주로 드셨나요? 양식 연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리고 참치 통조림도 자주 드셨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제는 생선을 드신 게 아니라 어떤 생선을 드셨느냐였던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간과 신장.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이 두 장기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걸러내고 배출했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 생선에 들어있는 항생제 대형 생선에 축적된 수은,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뇌 혈관에 심장에 말이죠. 더 무서운 건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생선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런 약들과 만나면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묽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의 작은 혈관 하나만 손상돼도 그게 곧바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생선이 조용히 위험을 키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건강에 좋다던 생선이 독이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선은 무조건 건강식이잖아요. 고기보다 낫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생선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어떤 생선이냐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두 번째는 생선의 크기입니다. 먼저 양식 생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양식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좁은 공간에 수천 마리의 생선이 빽빽하게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입니다. 이 항생제가 문제입니다. 생선이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생선살 깊숙이 스며들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먹으면 항생제까지 함께 먹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몸이 그걸 처리할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미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항생제를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속 세균들이 점점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진짜 감염이 생겼을 때 약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양식 생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자연산 생선은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오메가3이 풍부하죠. 그런데 양식 생선은 값싼 사료를 먹습니다.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나 콩으로 만든 사료예요. 그 결과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10배 이상 많아집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만성 염증이요. 이 염증이 관절을 아프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양식 틸라피아 같은 생선은 베이컨보다 몸에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생선이 사실은 패스트푸드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생선의 크기 이야기입니다. 바다에는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죠. 작은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중간 크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큰 물고기는 중간 물고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바다가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 폐기물 중금속, 특히 수은이 바다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플랑크톤에 쌓이고 그걸 먹은 작은 물고기에 쌓이고 또 그걸 먹은 큰 물고기에 쌓입니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큰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참치, 특히 날개 달한 거, 눈 달한 거 같은 대형 참치, 그리고 큰 고등어, 이런 생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수은을 계속 축적해 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선을 먹으면 그 수은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로 가죠. 젊은 사람들은 간과 신장이 이걸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수은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심장 박동까지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양식 방식과 생선의 크기입니다. 양식이면서 큰 생선.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냥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고 계속 드시는 거죠. 이제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목격한 일들이에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고기 줄이시고 생선 드세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삼겹살 끊으셨고 치킨도 안 드셨습니다. 대신 양식 연어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하니까요. 참치 통조림도 자주 드셨고요.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어요.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고기 완전히 끊고 생선만 먹었는데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죠. 어떤 생선을 드셨어요? 양식 연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참치 통조림도요.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건강해지려고 먹은 생선이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양식 연어 대신 정어리를 드셔보세요. 통조림으로 나온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참치는 끊으시고 대신 자연산 연어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명태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정어리요. 그게 연어보다 좋다고요. 네, 좋습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라 수은이 거의 없고 칼슘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충분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생선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의도로 먹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원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양식 생선의 과도한 오메가 역소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걸 끊고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으로 바꾸니까 염증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분은 이제 약도 줄었습니다.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고 콜레스테롤 약도 용량을 낮췄어요. 약을 끊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몸이 알아서 좋아지니까 약도 따라서 줄어들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병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삶을 바꾼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가족들도 놀랐답니다. 요즘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쳐요. 그분 말씀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예전엔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도 나가신답니다. 결국 돌아보니 습관이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장 볼 때 어떤 생선을 고르느냐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을 피하고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을 피하고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생선부터 볼까요? 첫 번째, 양식 연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아니, 연어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연어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연어가 양식입니다. 노르웨이산, 칠레산 이런 것들 대부분 양식이에요. 항생제 문제도 있고 오메가6 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입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흰살 생선이라고 해서 건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데 양식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오메가6 비율이 10대 1이 넘어요. 베이컨보다 염증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 참치입니다. 특히 날개 달한 거, 눈 달한 거 같은 큰 참치요. 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통조림 참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라이트 참치라고 적혀 있어도 60세 이후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대형 고등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작은 고등어는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손바닥만 한 고등어, 그건 안전합니다. 문제는 저 팔뚝만 한 큰 고등어예요. 스페인 고등어나 킹 고등어 같은 것들.
이런 큰 고등어는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5번째 수입 양식 가물치입니다. 중국산 가물치가 대표적인데요.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산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수입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양식이면서 큰 생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드셔야 할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같은 연어인데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산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자연 먹이를 먹고 자랐어요. 항생제도 없고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정어리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생선이에요. 작은 생선이라 수은 걱정이 없고 오메가3도 풍부하고 칼슘도 많습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통조림으로 나온 것도 괜찮습니다. 올리브유에 담긴 정어리 통조림. 그냥 꺼내서 샐러드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세 번째, 알래스카 명태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셀레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송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송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깨끗한 계곡물에서 키우고 관리도 잘 되는 편이에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경계 건강에 좋아요. 회로 드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안전한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됩니다. 정어리나 명태 같은 작은 생선은 더 자주 드셔도 괜찮아요. 반면 자연산 연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통조림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 정어리 통조림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유에 담긴 걸로 고르시고 개봉 후에는 바로 드시면 됩니다. 참치 통조림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는 건 좋지 않아요. 오메가3이 열에 약하거든요. 찌거나 굽거나 조리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구우시면 영양소 파괴도 적고 맛도 좋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연산 연어는 비싸죠. 하지만 정어리, 명태, 고등어 같은 생선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건강한 생선이 꼭 비싼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저렴한 생선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작은 생선을 선택하고 자연산을 우선하고 일주일에 2-3번만 드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생선 코너에서 라벨을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어디서 왔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자, 이제 좋은 생선을 선택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일주일 한 달은 잘 지키세요. 양식 연어 끊고 정어리 사 먹고 자연산 생선 찾아서 드시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조심하면 되지. 바로 이런 생각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주 꾸준히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첫째, 외식할 때입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그냥 연어 또는 생선구이라고만 적혀 있죠.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럴 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어 자연산인가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달린 문제예요. 횟집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 위주로 드세요. 관거 우럭 같은 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둘째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입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면서 권하십니다. 그 중에 양식 연어회나 참치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점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1년에 몇 번인가요? 거기에 가족 모임, 친구 모임까지 더하면 한 달에도 몇 번씩 됩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셋째, 선물 받았을 때입니다. 명절 때 양식 연어 세트. 선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싼 선물이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안 먹자니 송구하고요. 이럴 땐 가족들이나 지인들께 나눠드리세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 주시고요. 60세 이후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안전한 생선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정어리 통조림 몇 개 명태 한두 마리.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배달 음식 시키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둘째 장 볼 때 리스트를 만드세요. 정어리 명태, 작은 고등어. 이렇게 적어두고 가시면 충동적으로 양식 연어를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겁니다. 셋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조심하면 소용없어요. 가족들이 사다 주는 생선 차려주는 밥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 허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지금 배운 것들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라벨 확인하는 것도 외식할 때 물어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잘못된 음식이 쌓여서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음식을 먹으면 결국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생선 5가지. 양식 연어 수입 양식, 틸라피아 대형 참치, 대형 고등어 수입 양식 가물치. 이것들은 60세 이후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둘째, 선택해야 할 생선 4가지.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정어리, 알래스카 명태송어. 이것들로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작은 생선, 자연산 위주, 일주일에 2-3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생선 코너에서 라벨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선을 주로 드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탁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60세 이상 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